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 연금술사입니다. 1월 한 달간 꽤 깊은 하락장을 맞이하게 되면서 배당 성장주 투자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 중에 기본적인 것들을 질문해서 죄송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배움을 추구하는 공간이기에 그런 걸로 미안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남겨드리기 전에 이미 제 답변보다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채널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보람을 느낍니다.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따라오실 수 있도록 배당 성장 투자의 기초적인 부분부터 천천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이미 아시는 분들께서는 빠른 배속으로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미국 배당 성장 투자를 할 때 참고할 만한 좋은 사이트는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이 소개해드리면 오히려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정말 필요한 것만 담도록 하겠습니다. 더리츠, 시킹알파, 인베스팅닷컴, 야후파이낸스, 디비던드닷컴. 이 중 더리츠와 시킹알파 이 두 가지만 잘 활용해도 미국 배당 성장주에 대한 정보를 남들보다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최적화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5가지 사이트는 사용법이 거의 다 비슷하기에 하나만 제대로 숙지를 해놔도 나머지는 쉽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5개의 사이트 중 야후 파이낸스 사용법이 유튜브에 가장 자세히 나와 있으니 검색을 통해서 꼭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이 담긴 좋은 영상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영어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은 PC로 해외 사이트를 들어가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PC 대신 핸드폰으로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게다가 언어도 한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인베스팅이라는 앱과 더리치라는 앱을 설치하신 후 언어를 한글로 설정해 주세요. 이 2가지 앱 중 인베스팅이라는 앱부터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배당 투자에 대한 정보들을 얻기엔 인베스팅보다 시킹알파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글화된 인베스팅 앱으로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 없앤 뒤에 시킹알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성장 투자의 경우 매수와 매도가 일반적인 종목에 비해 훨씬 쉽습니다. 홈디포를 하나의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베스팅 앱에서 홈디포 HD를 검색해서 배당 정보를 확인합니다. 가장 오른쪽 사진을 확인해 주세요. 사진 속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아래에 있을수록 과거, 위에 있을수록 최근의 배당 자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의 맨 오른쪽에 위치한 지브리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 2021년 12월 16일엔 배당금 1.65달러를 그리고 9월 16일에도 1.65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지브리를 잘 살펴보면 3, 6, 9, 12월마다 배당이 지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홈디포는 3, 6, 9, 12월 배당주입니다. 맨 왼쪽을 보면 배당락일이라는 게 있는데 2021년 12월 1일 이전에 매수했다면 2021년 12월 16일에 배당금 1.65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배당주는 12월 말일쯤에 매수하면 그 다음에 4월쯤이 되어서야 연 1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대부분인 반면 미국 배당 성장주는 매수하고 보름이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당금을 쭉 살펴보시면 2021년에는 매분기 1.65달러, 2020년에는 매분기 1.5달러, 2019년에는 매분기 1.36달러, 아래로 내려갈수록 숫자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배당금이 작았지만 점점 배당을 늘려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주가 대비 몇 %의 금액을 배당으로 주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0달러인데 배당 수익률이 4%라면 4달러를 배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4달러를 4개 분기로 쪼개서 주기 때문에 한 분기당 1달러씩을 받는 셈인 거죠. 홈디포의 경우 사진의 가운데에 위치한 배당 수익률 추이를 살펴보면 2%대를 꾸준히 유지하다가 작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1.65%까지 배당 수익률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높은 배당 수익률을 누리기 위해선 하락장에서 담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2021년 9월과 12월 모두 1.65달러를 배당으로 지급했음에도 배당 수익률은 2.02%에서 1.65%로 떨어졌다는 것은 주가가 평소보다 크게 올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엔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2월 1일 이후 홈디포의 주가는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과 횡보를 거듭 중입니다. 지금 현재의 배당 수익률을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이트상의 자료가 적절치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배당 ETF의 경우 이런 상황이 자주 일어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 영상에서 배당 ETF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65달러의 배당을 4번이나 지급했습니다. 총 배당금은 1.65 곱하기 4, 6.6달러입니다. 홈디포의 현재 주가는 362달러입니다. 1년 총 배당금 6.6달러를 362달러로 나누면 0.018이 나옵니다. 즉, 현재 배당 수익률은 1.8%입니다. 지난 12월 배당 수익률 1.6%에 비해서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난 몇 년 동안의 평균치인 2%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경우엔 성급히 큰 금액을 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추가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홈디포의 경우 규칙성 있게 배당을 늘려왔습니다. 4분기 연속으로 같은 금액의 배당을 지급한 이후 다음 해가 되는 순간 배당을 늘립니다. 2022년 홈디포가 배당을 늘리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은 좀 전에 계산했던 1.8%에서 조금 더 오르게 될 것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이 될 땐 배당을 10%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배당 성장이 일어날 경우 배당 수익률은 여전히 2% 미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저는 바로 매수하기보단 일부만 매수한 후 조금 더 지켜보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배당 성장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분기 배당금은 1.65달러입니다. 5년 전, 즉 2016년 12월 분기 배당금을 살펴보면 0.69달러였습니다. 1.65달러를 5년 전 0.69달러로 나누면 2.45가 나옵니다. 5년 동안 배당금이 2.45배가 된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배당 성장률입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성장률이 앞으로의 5년 동안의 성장률을 보장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난 5년이 낮았다면 앞으로의 5년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5년 동안의 배당 성장률이 100%에 근접한 기업들을 보유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물론 홈디포처럼 100%를 훌쩍 뛰어넘는 기업이라면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하락장이 왔을 때 아니면 기업의 단기적인 악재로 주가가 흘러내려 시가 배당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갈 계획입니다. 배당 성장률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시킹 알파를 통해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브로드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로드컴의 경우 2019년 3에서 4%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 중이었지만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2020년 3월 6.69%까지 배당 수익률이 치솟았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과감히 쓸어 담았던 사람들은 현재 어느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누리고 있을까요? 2020년 3월 20일 브로드컴의 주가는 한 주당 200달러였으며 현재 주가는 600달러입니다. 3배에 가까운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 주당 지급되는 배당은 연 16.4달러이므로 16.4달러를 매수했던 매입 단가 200달러로 나누게 되면 0.082, 즉 8.2%, 앞으로 평생 8.2%의 배당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2년 전 코로나와 같은 대폭락 상황이 온다면 배당 성장률을 담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과 같이 보유하고자 하는 종목이 평소 유지하고 있던 배당 수익률보다 높아져 있는 상태라면 과감히 담으면 되는 것이고 배당 수익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매수를 잠시 멈추면 됩니다. 수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저평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매도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하면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저와 아내는 배당 삭감이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웬만해서는 매도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번엔 더 리치라는 앱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리치는 무료 앱이라는 게 신기할 만큼 좋은 기능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배당 포트폴리오를 가상으로 구성해보고 매달 어느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월별로 받을 수 있는 배당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달러 기준이 아닌 원화 기준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15%의 세금을 제외한
세후 배당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섹터별 비중을 자동으로 보여주기에 내가 구성한 포트폴리오가 한쪽 섹터로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을 때 경각심을 갖게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시가 배당률과 내가 투자했던 시점 기준의 투자 배당률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몇 월 달에 배당을 지급하는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포트폴리오는 실제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아닌 작년에 제가 임의로 구성해본 가상 포트폴리오입니다. 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고 전체 배당률이 몇 %가 될지 월별로 고르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포트 구성인지를 확인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앱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맙게도 작년부터 증권사 계좌와도 연동이 가능해져서 인증서만 등록하면 본인이 하나하나 입력하지 않더라도 증권사 보유 종목이 모두 더리치 앱으로 자동 연계됩니다. 현재 보유한 종목들로 받을 수 있는 배당금들이 월별로 잘 정리되어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리치 앱을 활용하면 훨씬 더 체계적인 배당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날수록 배당금 늘어나는 것들이 바로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강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보유 수량을 늘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 땐 하락장이 언제 올지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상승장일 땐 SOX의 TQQQ가 주가를 올려줘서 좋고 하락장일 땐 배당 성장주 보유 수량을 늘릴 수 있어서 좋다는 걸 이 앱을 활용하면서 제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배당 포트를 관리하는 무료 앱 중에선 더리치보다 나은 걸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글화가 되어 있으며 인베스팅처럼 불필요한 광고로 도배되지도 않았고 핸드폰으로 보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정말 좋은 앱입니다. 종목별 배당락일, 배당 지급일, 배당금, 시가 배당률에 대한 정보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킹알파의 장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킹알파 또한 더리치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환경 최적화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앱입니다. 영어 울렁증이 있으신 분께서는 시킹알파 앱을 사용하지 마시고 휴대폰 인터넷으로 시킹알파.com으로 접속하시면 핸드폰 자체의 번역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폰, 아이폰 모두 가능합니다. 시킹알파는 모바일 세로화면, 가로화면 모두 최적화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인베스팅으로 보여드렸던 홈디포에 대한 정보를 시킹알파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홈디포의 배당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 지난 분기에 1.65달러의 배당을 받았으므로 앞으로 1년 동안 예상되는 총 배당금은 6.6달러이며 배당률은 1.77%가 됩니다. 물론 매년 배당을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6.6달러보다 높은 금액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12년 동안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왔으며 5년간 배당 성장률은 19.05%를 기록 중입니다. 연 15%의 성장률일 경우 5년에 2배가 됩니다. 19.05%면 5년에 2배를 뛰어넘는 엄청난 성장률입니다.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올해 배당률이 2%라면 5년 후엔 4% 이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비던드 그로스 배당 성장 탭을 눌러보면 매년 배당금을 늘려왔지만 2019년도에 32.04%라는 엄청난 배당 성장 이후 10.29%, 10.00%, 최근 2년 동안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을 해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CAGR은 연평균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2016년에 기록된 19.05%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이 19.05%란 의미입니다. 4년 연평균 성장률은 16.69%. 조금씩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연평균 19.05%라는 수치만 믿고 5년 후에 2배 이상의 배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킹알파 앱에서는 인베스팅 앱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던 부분까지도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배당 성장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연평균 10%의 배당 성장도 7년에 2배씩 늘어나는 대단한 수치입니다. 배당 성장률이 10%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수입, 우리의 월급이 상승하는 속도와 비교해 본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2018년 월급 인상률은 2.6%, 2019년은 1.8%, 2020년은 2.8%, 21년은 0.9%, 22년은 1.4%라고 합니다. 물론 호봉 증가에 따른 월급 상승까지 고려한다면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더 커지겠지만
배당 성장률 10%가 실망할 만한 수치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비교하기 위함이니 양해 바랍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배당 성장률이 연평균 10% 이상이 되는 기업들에 투자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홈디포는 지난 5년 중 2년 동안 30% 내외의 놀라운 배당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두 해를 제외하더라도 꾸준히 10% 이상의 배당 성장을 보여왔기에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두 해 유독 높은 배당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10% 이상이 되긴 하지만 나머지 기간의 배당 성장률이 매우 저조한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또한 배당 성장률은 크지만 시가 배당률이 1% 미만인 기업도 배당 성장 투자에서 과감히 제외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시가 배당률이 0.5%인 기업의 경우 연평균 배당 성장이 15%를 꾸준히 유지한다 할지라도 5년 후에 기대할 수 있는 배당률은 0.5%의 2배인 1%입니다. 10년간 15% 꾸준히 배당 성장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0.5%의 4배인 2%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년의 투자에서 만들어낸 배당률이 고작 2%라면 시간이 아까울 것 같습니다. 저는 5년 정도 투자했을 때 배당률이 3% 이상이 된다면 기꺼이 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자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가 배당률과 배당 성장률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 봤을 때 5년 후 배당률이 3% 이상이 되는 기업들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5년 후 3%가 하찮은 수치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10년 후, 20년 후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부러워만 할 뿐 이미 흘러간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를 따라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전에 한 구독자님께서 시간이 지난 후에 SOXL과 TQQQ의 수익률을 서로 인증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에는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세배 레버리지 종목의 경우 모두가 기분 좋아 수익률을 인증하는 시기가 어쩌면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은 일희일비할수록 쉽게 지칩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큰 종목은 조금 더 차분히 투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5년 후, 10년 후에 매월 받는 배당금 그리고 배당률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결과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쌓아나간 배당은 내가 보유 수량을 줄이지 않는 이상 웬만해선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조금씩 상승한 배당률은 오랜 시간을 녹여낸 성과이기에 안정성 면에선 주가 상승으로 이뤄낸 수익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하락장이 올까 언제나 노심초사하겠지만 배당 성장 투자자는 언제나 하락장을 통해서 보유 수량을 늘리고 배당 수익을 극대화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세배 레버리지와 배당 투자의 조화를 잘 이루셔서 상승과 하락 모두 즐길 수 있는 투자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역시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함께하는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